반갑습니다. 오늘은 처방학 그 6번째 시간 근골격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관절염. 관절염에는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강직성 척추염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골관절염이라고도 하고 어떤 질병인가 하니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을 주어서 통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그 원인은 노령으로 인한 관절의 퇴행이나 유전적인 원인 또는 비만과 외과적인 충격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양의에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통증 경감 치료제,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투여하고 관절 변형을 경감시키는 경감제, 수술 요법 또는 인공관절 대체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뜸의학적인 요법은 신장의 재질환으로 판단을 해서 단백질 대사의 이상, 각종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중금속 중독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으로 인한 관련 장부의 기능이 허약해져서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변증 방법은 관절은 근과 골로 나눠져 있는데 근은 바로 간이 관리를 하고 골은 신장이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간신 양허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은 보기 보음, 간신 양허에 대해서 기를 보충하고 음을 보강하는 그런 치료법을 쓴다. 그래서 침뜸의학적인 처방 방법은 묵보양등과 기본침에 간유, 신유, 비유를 선열해서 관절의 습을 제거하고 통증이 있는 부분, 아시혈의 침뜸을 치료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염 원인은 외상이나 과체중에 의해서 발생되며 한습사의 침습으로 또 신장 질환으로 또는 세균이나 결핵성 외사에 의해서 발생이 되며 노인성 퇴행성에 의해서 무릎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증상으로는 슬관절에 종창이 생기고 통증이 심하며 자결감이 있으며 떨리게 된다. 파동과 굴신이 어렵게 된다. 강직성 기형 형태로 발전되며 곪기도 하고 환홍의 고열, 체온이 급 상승되기도 한다. 수액이 쌓인다, 물이 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쪽 다리에 통증이 있게 되면 다른 쪽도 통증이 발생되게 된다. 그 원인은 아픈 다리에 아무래도 부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 다리에 힘을 쓰게 돼서 왔다 갔다 좌우로 통증이
좌우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증이나 처방은 관절염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증을 하게 되는데 무구부양등과 기본침, 간, 신, 비유, 양스란, 학정, 곡천, 혈의 양구혈을 추가로 선열하게 됩니다. 고열이 지속이 되면 밤 미립대로 하루 3장 정도를 뜨고 열이 내린 후에 스란부에 다장구를 한다.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다시 반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침뜸을 한다. 훼손된 관절의 재생은 장기간 소요이기 때문에 한 달 내지 12달 꾸준히 침뜸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양의학적 저기는 원인 불명의 다발성 염증이다. 만성 염증성 관절 질환이다. 원인은 자가 면역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자가 면역 이상이란 정상적인 생리 활동이 외사의 침습으로 보고 백혈구가 공격을 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있으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영향, 특히 갱년기에 잘 발생되기도 합니다. 발병 초기에는 관절 활막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 내 백혈구가 모여서 관절액이 증가되고 관절이 붓고 통증이 발생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전되게 되면 염증이 지속되고 활막 조직이 파괴되며 연골로 전이되어 관절이 변형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관절 운동에 장애가 발생됩니다. 주요 증상, 초기는 관절의 통증과 종창으로 생기며 손가락 마디와 손바닥 부위에 발생이 된다. 만지면 아프고 움직이기가 힘들다. 나중에 무릎, 팔꿈치, 발목, 엉덩이, 척추로 발전이 된다. 관절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피하 결절이나 손가락, 치골의 결절, 빈혈, 만성 피로, 전신 쇠약증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양의 치료에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으며 스테로이드의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응용해서 응용하는데 질병의 억지력은 없게 됩니다. 염증 속도만 지연시킨다. 비스테로이드계 치료는 단순 소염 진통제다. 억지력이 없고 위장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항류마티스 약제, 조기 치료 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근본 치료는 되지 않고 있다. NTF 차단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중간 물질인 NTF를 차단하는 약제를 쓰기도 하는데 그 가격이 비싸다. 침뜸의학적인 치료는 류마티스라는 뜻은 히라보로서 흐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쁜 액체가 관절에 흘러들어서 뼈, 관절, 근육 통증, 경화, 관절 변형을 유발하고 여자보다 남자가 발병률이 높습니다. 20, 30대 초반에도 발생되는데 주로 갱년기에 발생이 됩니다. 초기 증상은 전신이 나른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빈혈이 하고 손발이 저립니다. 손가락 마비 현상이나 땀, 기상시 좌우 손가락 경직 현상이 나타나며
먼저 손가락에 붓고 팔꿈치, 손목으로 붓는 부위가 발전되어 갑니다. 처방과 치료는 관절염과 동일한 방법으로 무부양등과 기본침, 간, 신, 비, 간유, 신유, 비유를 선열하게 됩니다. 북한 침뜸의학인 고려의학의 변증 방법은 풍열증에는 풍열에 의한 류마티스는 거풍 청열한다. 풍을 제거하고 열을 내린다. 그러하기 위해서 혈자리는 격유, 혈액, 풍시, 대추, 곡지, 합곡, 아시열에 침뜸을 한다. 한습증에는 관절이 변형되거나 통증, 운동장애, 수족냉증, 흉민, 헛배가 부르기도 하는데 산한 거습을 한다. 치료에 해당되는 혈자리는 족삼리, 음능청, 아시열이다. 다음 어혈증에는 관절이 붓고 암자색이 생기며 야간에 통증이 심하게 되는데 치료 방법은 거담, 소, 해당되는 혈자리는 격유, 혈액, 풍시, 중환, 아시열을 선열해서 침뜸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통풍. 혈중의 요산이 과다하게 생산되거나 배설 장애로 관절 조직에 침착이 되어서 발생되는 관절염을 통풍이라고 한다. 요산과다 생성. 노후 세포 분해 시 핵산 중에 퓨린이 분해되어 요산을 형성하게 되는데 신장의 배설 장애로 신부전 등으로 요산 배설이 안 되고 혈중에 요산이 증가되어 관절 등에 침착되는 것이 대부분의 통풍 발생의 원인입니다. 심하게 되면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 병을 서양의학적으로는 버거시 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증후는 혈중 요산이 관절팀에 침착되어 급성 관절염이 발생되고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생긴다. 갑자기 관절이 벌겋게 붓고 손 댈 수 없는 통증이 생긴다. 바람만 스쳐도 극통이 난다. 심한 통증이 난다. 그래서 통풍입니다. 병의 이름이. 오래되면 관절이 툭 붉어져서 딱딱하게 결결이 생긴다. 비만, 당뇨, 고혈압 등으로 유발된다. 양이치료제는 약물요법으로는 소염 진통제, 초기 응급용으로 쓰고 요산 배설 증진제, 소변을 알칼리화 시키는 약제를 씁니다. 요산 억제제, 요산 이뇨제나 요산 합성 억제제를 투여한다. 수술요법은 굳은 부위 절제 수술을 하게 된다. 침뜸의학의 처방은 신기허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신장의 요산 배설 기능을 저하시킨다. 신기허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발생 확률이 높다. 간기허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관절의 요산 침작으로 관절에 염증이 발생이 되고 비기허에서도 생기게 되는데 비장의 요산 생산 과다 요인을 제거하면 된다. 처방 방법은 간비신에 대해서 기를 보호하며 기를 소통시키며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래서 간유, 비유, 신유와 아시열에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무부양등과 구당기본침, 태계, 신유, 간유, 기문,
공손, 비유, 장문, 혈액, 격유, 아시열 등을 선혈해서 적절히 선혈해서 치료를 한다. 평소 무국부양뜸을 지속적으로 뜨면 혈성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키고 요산 분해 및 배설이 용이하여지므로 사전적 예방 효과가 크다. 통풍에는 무국부양뜸을 꾸준히 뜨게 되면 예방이 된다. 요 부분에 통풍에 결절이 생기는 부분, 대부분 이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발목에 인대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는 모양을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손등의 인대, 류마티스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의 관절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초염, 근의 말단, 뼈에 부착되어 있는 건과 그것을 둘러싼 건초에 염증이 발생된다.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의 개념이죠. 건초염. 급성은 화농성, 임독성 류마티스성이 있고 만성에는 단순하고 결핵성이 있다. 손목 건초염은 손목이 시리고 손목 부위에 경결이 생긴다. 발목 건초염은 발목이 시큰하고 골륜 신맥 부위에 통증이 있으며 발목에 굳은 경결이 생긴다. 굳은. 치료는 무국부양등과 기본치매, 간유와 신유. 엄지건초염은 대추, 견우, 양계, 태연, 경거, 열결. 엄지로 향하는 대장경, 폐경락의 선열, 경혈을 선열하면 됩니다. 손목 건초염은 위와 같이 대추, 견우, 양계, 태연, 경거, 연결을 하고 양지에 다장구를 한다. 발목 건초염은 신유, 요양관, 승산, 신맥, 퇴계, 아시열 등을 선열해서 침tum을 하게 된다. 신맥 부위에 혹, 물집 또는 석화된 혹이 생기게 되는데 그 혹 중앙에 미립대로 좀 굵은 뜸으로 다장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인대가 원형으로 복구된다. 관절 염좌, 우리가 발목을 삔다, 손목을 삔다, 염좌라고 삐는 병입니다. 관절 주위의 인대, 관절낭이 손상된 것이다. 삔, 염좌, 탈구, 통증이 나고 붓는다. 손목, 발목, 무릎, 손가락 등에 생기며 심하면 현기증이 생기고 메스컴도 동반한다. 치료는 아주 통증이 심한 곳에 다장구를 한다. 부어 있으면 우선 얼음으로 찜질을 하고 냉수 찜질을 한다. 즉시 자침하게 되면 효과가 좋고 부어 있으면 2, 3일 후에 자침하는 것이 좋다. 선열되는 혈은 구허, 해계, 중봉, 퇴계, 신맥, 조회, 조기, 발목 주위에 있는 혈자리를 선열한다. 주관절통, 우리가 엘보라고 하는데 엘보는 골프 엘보, 주관절의 외측 바깥쪽, 또 테니스 엘보에서 주관절의 안쪽. 자세를 고정해서 극동초에 다장구를 한다. 아시열에 반미립대, 미립대, 대두대 점점 크게 해서 10장 전후로 뜸을 뜨게 되면 효과가 좋다. 아픔 혹은 무통 반응과 한장더가 중지. 처음 뜸을 뜨게 되면 아주 아프거나 아니면 또 통증이 전혀 없거나 그런데 어떤 변형된 반응이 바뀐 반응이 나오면 한 장 더 하고
더 뜸을 뜨고 중지를 시킨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처방 내용을 마치겠습니다.